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그동안 급반등했던 반탄력일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좀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시작할 때부터 빠르게 좀 내려오더니, 어느새 둘 다 1% 넘게 떨어지고 있는 월요일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약간은 먹구름이 낀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가운데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과 콘텐츠 그리고 5G 관련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월드컵 수혜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네,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최태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맥주, 이색적이면서도 어떻게 잘 어울리는 대결입니다. 크래프톤 대 제주 맥주인데요. 사실 둘 다 지금 딱 대형 이벤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죠. 자, 먼저 크래프톤은 게임사들의 글로벌 이벤트 지스타 2022의 최근 개최로 인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주 맥주는 여기 이벤트는 더 셉니다.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죠. 월드컵의 개막으로 월드컵 테마 치킨과 맥주 관련주들이 주가를 높게 띄워 올리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과 제주 맥주 단기간의 승부일까요? 1라운드 기대를 해주시죠. 네, 2라운드 오늘 흐름 좋은 콘텐츠 관련주 두 종목을 맞붙여 봤습니다. 먼저 레몽레인, JTBC 주말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이 기획과 제작, 공동 투자를 맡은 레몽레인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버킷스튜디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OTT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주가 이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옴시트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5G 관련주로 익히 알려진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바로 이 5G 관련주들이 네옴시트 후발주자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성기를 써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벤트 속에서 네옴시트 기대감으로 지난주 정말 맹활약을 해줬던 종목이었죠. 자, 게다가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 이야기까지 이런 호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종목의 대결 3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금융에서 대장주로 KB금융 올라와 있고요.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KB금융은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은행주들의 단기 투자 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사업 기대감은 물론 내년부터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밝히면서 4거래일째 주가 오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이렇게 대진표를 공개해드렸고요. 자,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한창 좋았던 시장이 다시금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또 불안감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보도록 할 텐데 미국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40년 만에 최대로 역전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 계속 커지고 있죠. 특히 채권에서 보면요. 장기물일수록 장기 투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단기가 지금 더 높아졌다? 이 얘기는 단기 리스크가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님, 이 경기 충격을 덜 받게끔 방어주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일단은 이 세계적인 월드컵 축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축제 즐길 수가 없겠네요. 즐길 수가 없게끔 또 상당히 파란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한파를 거두는 게 연준 쪽이죠. 이제 그렇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엔 주말간에
금리 목표치를 7%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7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4%대만 돼도 예. 정말 다들 죽어 나갈 만한 그렇죠. 상황인데. 4에서 5 얘기할 때만 해도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예. 7이면 7이면 너무 높은 수치인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이제 실행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섣부르게 또 안정화된 어떤 발언들을 내뱉었을 때 후폭풍이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연준은 이제 이 강경한 발언들, 매파적인 발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조건 물가는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상밖에는 딱히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하게 발언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또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예, 뭐 안 좋은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이제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연준에서 계속적인 또 매파적인 발언들에 투자자들이 좀 지치면서 이제 그렇게 크게 또 약발이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유독하게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역시나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에 강했으니까. 그렇죠. 워낙에 강했으니까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갈 만한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저번 주까지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순환이 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새로운 종목군들의 돈을 밀어놓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그런 이제 날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뭐 고려신용정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눈에 보였는데 저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지만 금리 인상 수혜주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과 같은 이러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는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한 차례 큰 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만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는구나 정도로만 조금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 개별 이슈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점점 커져가면서 흔들리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또 눈길이 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는 너무 기대를 크게 잡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발빠르게 돌아가는 장세가 또다시 연출이 될 테니까 참 이런 이슈들 발빠르게 쫓아가면서 잘 대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점 김영일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최태규 전문가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 방어주들의 비중을 좀 포트에서 늘려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섹터를 뭐 경기 방어주 이쪽을 늘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본인이 어떤 업종 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걔가 오르든 내리든 무관하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직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개별주 장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별주 장세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지금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하루는 이쪽 종목이 오르고 하루는 이쪽 종목이 오르고 그냥 쉬도 때도 없이 종목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맨날 헛바지질하면서 오히려 계좌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그리는 그림은 쫓아가면 다 먹는 그림인데 네. 우리는 다 항상 뺏기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중심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아요. 근데 맞지 않는 시계는 1년 12달간 딱 하루도 안 맞아.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내 계좌 빵꾸납니다. 그럴 바에는 내게 좀 엉클어진 종목이더라도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수익 나요. 왜?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지. 지금이 그런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 2400까지 열리고 2300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2134 그 밑을 깨고 내려갈 시장이냐를 할 때 난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이 여기서 절대라는 건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히려 요번에 2499 그거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시장이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다음 달 13일 날 있는 CPI 분명히 내봤을 때 또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너무 오버슈팅 나오면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주식시장 올라가는 걸 그렇죠.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보면 집값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현금이 아닌데도 왠지 부자인 것 같아. 돈 그렇죠. 쓰게 돼. 맞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돈 막 내 계좌가 벙벙벙벙 늘어나게 되면 팔지는 않았지만 돈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맞아요. 살게. 내가 이런단 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가 올라간다면 연준이 원하는 이 시장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잡히게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튼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적자 투성이에다가 문제가 될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경기 민감주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살 때 왜 샀을까? 예.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면서 샀다라고 하면 그걸 메모했다가 그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유하는 게 맞아요. 왜? 어차피 시장 하락할 땐 같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50%, 60%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딱 살 땐 지금은 10%가 가장 좋아요. 그래 놓고 빠지면은 딱 타이밍 봐서 한 번 더 사면 되거든. 예. 근데 더 살 때 내가 산 건 50%야. 거기다가 5% 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물 탈 땐 2번 타야 되거든. 배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유념하시면서 가고 어차피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2499 거기서 분명히 거기는 더 갈 때 가더라도 현금화하는 전략 내가 계속 강조해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할 노력 그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발 빠르게 옮겨다니다 보니까 내 것만 가지하고 다른 쪽이 다 가? 맞아요. 이러면 계속 쫓아가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섣불리 쫓아갔다가는 다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점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제 글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8강의 1라운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라운드 대결은요. 크래프톤과 제주 맥주입니다. 게임과 함께 맥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맥주가 오랜만에 정말 강하네요. 그러네요. 월드컵 이 시기를 제대로 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혁을 전문가님 크래프톤 대 제주 맥주 어디로 골라주실까요? 저는 사실 네. 일전에 한번 축구 팬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 토트넘 경기 보면서 치맥하는 게 이제 제 인생 가장 큰 와. 행복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제주 크래프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페이크를 많이 페이크를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골라주셨고요. 네. 네, 자, 채택규 채택규 전문가님. 전문가님은요? 난 청개 보니까 제 주변.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 네. 설명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김혁 전문가님, 왜 이렇게 돌려치시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제가 맥주도 좋아하고 예. 치킨도 좋아하고 아하. 예. 이 교촌 FM도 오늘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좋아하지만 지금 이제 역시나 이 월드컵 기간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하기에는 완전히 이제 월드컵 수혜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크래프톤을 고른 이유는 그동안에 워낙에 좀 하락폭이 컸잖아요. 굉장히 컸죠. 네, 배틀그라운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이거 외에 뭔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하락폭이 컸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역시나 좀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닥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캐시카우 역할은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든지 네. 이 콘솔 게임에 굉장히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축구하면서 맥주 먹는 게 가장 인생의 큰 낙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또 게임하면서 맥주 축구 먹는 게임.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봤을 때 이 콘솔 게임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신작 게임들을 이제 내보내는데 이 게임들의 좀 면면을 보니까 약간은 이 대작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게임들
저는 이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예. 게임 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약간 대작이 될 것 같다 하는 게임들이 약간 몇 개 섞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 상당히 게임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PC보다는 콘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PC 쪽에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는 견조한 캐시카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그렇죠. 동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크래프톤은 이러한 환경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주 맥주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네. 크래프톤은 모아가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크래프톤 골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프톤을 김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제주 맥주는 단기,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난이도는 최특기 전문가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죠. 난이도는 즐겨야죠. 네, 이 프로가 월드컵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또 월드컵하고. 맞아요. 예. 이 종목을 배신한다라는 건 안 되죠. 요거는 제주 맥주, 네. 단기간에 요 승부 볼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일단 이 월드컵이니까 짧게 이제 수익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면은 개구리 형이 아니 거북이 형이야. 질질질질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네. 단기 저항도 왔어. 네. 좀 살짝 쉴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 크래프톤 뭐 좋은 게임사지만 워낙 이 뭐랄까 변동이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내려왔었고. 좀 내가 봤을 땐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주 맥주 오늘 갭도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갭도서 갔다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거 3거래일 안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어차피 이제 월드컵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 번 한 번만 이기기만 해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 맥주 내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잘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죠. 예. 자,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일단 이따 또- 이렇게 갭 예. 떴을 때는 일단 시초가 깨면 안 되고요. 아하. 오늘 저점 깨면은 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네.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단서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과 제주 맥주. 야,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을지가 그러네요.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주 맥주로 제 생각에 갔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약간. 네. 자, 한번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우와! 제주 맥주 월드컵이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시작하자마자. 크래프톤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74% 가져갔고요. 자, 그러면 크래프톤이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수제 맥주보다는 조금 외국 맥주를 즐기시나 봅니다. 네, 제주 맥주관에서 가격 전략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전략 좀 잘 알려주시죠. 잘 알려주시죠. 가격 전략. 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시초가 깨면은 조금 안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 오늘 저점, 오전 중에 나타났던 저점을 깨게 되면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안 깨고 이렇게 그냥 쭉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2,500원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강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목표가는 막 못 빠질 수 제발 있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주 맥주 시초가와 오늘 저점을 깨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가격 전략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2,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콘텐츠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콘텐츠주의 대결로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레몬네임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JTBC 주말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요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제작을 맡은 레몬네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우영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대는 버키 스튜디오죠. 얼마 전에 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OTT 산업 지원 확대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이 역시 대표적인 종목 버킷에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레몬레이과 버킷 스튜디오 요 두 종목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 네. 쪽으로 좀 배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가주셨고 오래 좀 숨죽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 그러면 김용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제가 또 요새 잠들기 전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아하. 그게 그렇게 바로 낙인데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드라마를 낸 레몽레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몽레인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다른 의견으로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는데,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버킷 스튜디오를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볼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드라마 쪽은 안 봐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좀 공부했어요. 네. 예, 보니까 이쪽 뭐 OTT 지원 학대 아니면 또 이제 드라마 제작 이런 거 부각하는 거 보니까 네. 이쪽도 한번 움직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또 차트를 봤더니 네. 차트를 많이 봤더니 내려왔죠, 버킷 스튜디오. 예, 많이 내려온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 많이 내려온 정도도 아니고, 그 전에 다 올랐다고 다 빼고, 그렇죠. 거기서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애들이 일단 시장이 원하는 종목이에요. 예. 이 기술적 반등, 개별주 순환 이런 데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버킷 스튜디오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였죠. 정말 엄청난 주가 그렇죠. 강세를 보여줬던 버킷 스튜디오. 정말 화려한 시즌을 보냈었는데 어느새 주가는 지금 다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사실 지금 OTT 쪽, 콘텐츠 쪽에 바람이 분다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좀 뭐 크게 리스크도 없을 것 같고 올라갈 곳만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최태규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 레몽레인 오늘 거래량 터져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수급적인 면에서 선택하신 것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본에 오늘 우영우를 뛰어넘을까라고 적었거든요. 이거 될까요? 힘들다고는 보는데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좀 사전에 관심도도 좀 높았던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웹툰 원작인데 이제 스토리 보니까 네. 혹할만 해요. 이제 뭐 그냥 원래 비서였다가 재벌집 비서였다가 이제 막내 아들로 환생해서 이렇게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환생하네요. 네, 거의 회귀한다라고 하죠. 네, 요즘에 그런 그 유명한 스토리라고 회귀물. 하는데, 줄거리 스포 아닙니다. 네. 네, 줄거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볼 예정인데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청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 부분 이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파급력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제 우영우 신드롬이 대단했었잖아요. 굉장하죠. 정말 뭐 메인 장난이 스토리 아니었죠. 뭐 그렇죠. 굉장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관련주들 엄청나게 네.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우영우만큼의 무언가 파급력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 파급력이 있어줘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회사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이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굉장히 또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이제 지금 이제 레몽레인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드라마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판권에 대한 어떤 수익,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드라마가 해외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수익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수익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네, 그 송중기 씨 나오고 있던 예전에 그거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아직도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쪽이죠? 네, 도대체? 지금 현재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레몽레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제 뭐 이러한 어떤 회사의 어떤 노력적인 측면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더 이제 파급력이 큰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만 이제 제가 왜 이 버킷 스튜디오를 고르지 않았냐면 지금 네.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오르지를 않았잖아요. 아직 네.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컨텐츠들이 저는 다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OTT 지원책 이러한 이 기대감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최근에 그렇죠, 좋은 맞아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일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오징어 오징어 게임으로 게임이죠. 인해서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네. 보여줬는데 딱히 지금 현재 후속작이 기대가 되는 게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확실한 캐시카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몽레인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고 분명하게 리스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월드컵 4강처럼 네. 이제 뭐 15%, 20%, 뭐 25% 다양한데. 이렇게가 나오면 또 추가적인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 트레이딩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모를 일이에요. 이미 10% 넘었다는 건 대단한 거니까요. 그렇죠. 대단한 거니까 예. 15%도 충분히 넘을 수 있고 20% 넘는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버킷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이러한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는 따라가는 종목이 될 거거든요. 예. 어떤 이제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콘텐츠들을 약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레몽레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레몽레인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사는 레몽레인이고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버킷 스튜디오 이 잠재되어 있는 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레몽레인 역시 요즘에는 지금 당장 기세 좋은 종목들로 많이 좀 가는 편입니다. 네. 자, 레몽레인이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죠. 버킷 스튜디오관에서는 가격 전략 최태길 전문가님 얼마로 잡을까요? 오늘 전패하겠어요. 예, 우리 상대편에서 말을 너무 잘하네. 예, 스토리가 있는 얘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네. 사전 전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종목들 방향 잡아드릴게요. 아유,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될 것 같은데 망신만 당하고 할 것 같아요. 가격 전략도 화려하게 잡아주시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잘 이빨 잡아주시잖아요. 확. 네, 그래요. 우리 버킷 스튜디오 그냥 졸졸졸졸 가니까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700원 보이는데 조금 더 가게 되면 2,3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0원 보시고 우리 버킷 스튜디오 20% 배팅하신 분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단기적으로는 1,700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2,3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5G 대 철도 방산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5G 통신 장비주와 함께 방산 그리고 철도로 부각되는 종목이죠. 현대로템입니다. 이노바이어리스와 현대로템. 그런데 지금은 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 최근 들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노바이어리스와 현대로템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김행일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약간 네옴시티의 선발주자 같은 느낌이고 이노바이어리스는 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 지금 현대로템을 저번 주에도 저희가 다뤘지만 그렇죠.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더 갈 때문에 수 현대로템 있다. 고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력의 현대로템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최태길 전문가님 이번에도 반대로 선택해 주시는 걸까요? 못 먹어도 반대입니다. 이노바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로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각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지금 현대로템 요게 호작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정말 이거 한동안은 계속 가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사우디 철도 관련해서 MOU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철도 관련된 어떤 모멘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새롭게 생겨났는데 워낙에 이제 이 철도 관련해서 지금 수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철도보다는 방산 쪽이 조금 더 커요. 지금 이제 네. 최근에 뭐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방산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방산 쪽이 4분기에 일제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우리가 일전에 다뤘었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그렇죠. 4분기에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잔치까지? 네, 쪽이요? 네,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K2 전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발주량 그러니까 이제 수출량을 좀 늘려 나가면서 4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철도 관련된 모멘텀까지 생겨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방산주들은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방산 관련해서 어떻게 또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대장의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현재 이 철도 관련해서도 방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이슈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시장에서 또 이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우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쪽에는 관심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5G는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사실 삼성에서는 꾸준하게 5G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네. 2020년에 이제 버라이즌, 뭐 그 다음에 뭐
2021년에 뭐 일본 쪽하고 뭐 인도 쪽하고 계속해서 이제 계약 물량을 좀 물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그러면서 때마다 호재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반응이 있었죠. 그렇죠. 반응이 나오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파이브 역시나 G는 이제 참, 네. 예,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북미 쪽에서는 이러한 이 5G 쪽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통신 장비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노와이러스가 가장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노와이어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 혹은 재료는 스몰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형 기지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 5G 망 자체가 굉장히 좀 잘 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곳곳에 이제 설치를 해서 잘 터지게 만드는 5G 인프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노아이오리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현대로템이 워낙에 좋기도 좋은 이슈들이 많고 실적도 좋으니까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현대로템을 거르고 이노와이어리스를 고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로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최태규 전문가께서 이노와이어리스 골라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5G 관련주들 정말 애지게 종목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갈까 말까 계속 안 갔다가 근데 얼마 전 보니까 이노와이어리스는 거래량도 갑자기 지난주에 훅 한번 들어오고 이제 진짜 가나 싶긴 한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싼 맛인데 네. 싼 맛에 한번 훅 들어왔고 일단 이 5G 같은 경우는 왜 못 갔을까라고 했을 때 통신사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맞아요. 4G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신 기지국 하나 가지고 네. 커버하는 바운더리하고 5G는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4배가 들어가요. 아, 그렇게 차이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 기지국 이런 것들을 안 해. 아, 부담이군요, 이게. 그것 때문에 요번에도 이 문제가 된 건데 결국 이 5G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칫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6G로 넘어가는 거죠. 아하, 자, 네. 우리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잘 보시면 이제 성장성의 한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많이들 하락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도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6G를 활용한 뭔가 사업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뭐 시장에서 3.0 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국 5G보다 한 단계 위인 6G를 바라보면 미래의 먹거리는 결국 이쪽 통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결국 5G 같은 경우도 한때 잘 갔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뭐 초상천하 유아독존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반 죽여놨는데 그러면 이 반 죽인 게 얘네가 미래 먹거리가 없고 성장성이 없냐 할 땐 그건 아니거든. 결국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다 그것도 일단 통신망하고 인공위성하고 이게 같이 결합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기반이죠. 미래를 봤을 때는 얘네들도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너무 쉬었고 거기서 한 단계 좀 레벨업하기 위해서 수급 들어왔고 예. 그것들이 다시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 아하. 왜? 지금 시장은 돌고 도는 시장이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노와이러스와 현대 로템 요거는 또 어떻게 승부가 났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아, 현대로템이 역시 요즘에 기세가 굉장히 좋네요. 네옴시티 묻기만 하면 정말 무조건 갑니다. 자, 현대로템 78% 득표를 하게 됐고요. 자, 현대로템을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최태규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네. 차트를 좀 확인해 자, 주시죠. 우리 이노아이어리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2,500원이고요. 중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중기 목표가 3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러스 단기적으로는 32,500원, 또 중기까지 봐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가격 전략은 36,000원으로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금융 대 로봇주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 불안했던 은행주들, 일단 뭐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슬슬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요즘은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사업, 요 기대감과 함께 내년에는 뭐 해외 시장 진출의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자, KB금융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을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을까요? 레인보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KB금융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 작전을 이렇게 짜셨군요. 네, 오늘 무조건 반대로. 사전 전폐해가지고 아, 예.
부각시켜줄. 네, 청개구리 자, 컨셉으로. 그러면 네. 이제 다 종목마다 장점들을 일단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KB금융을 최태규 전문가께서는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정말 로봇주로 가실까요? 선배님께서 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네, 탄력 받아서 로봇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라주셨고요.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KB금융의 메리트 어떤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 메릿은 매력이 없다라는 게 메릿이고요. 정말 메리신가요? 일단 뭐 금융주 네. 일단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계속 팔았던 섹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당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배당 매력도 있고. 근데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년쯤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결국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너졌을 때 그거를 오롯이 또 부담해야 될 게 금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배당까지는 볼 수 있지만 내년쯤 돼가지고는 오히려 이쪽 섹터는 조금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집중해 보시고 내년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KB금융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일단 로봇주들 상당히 좋은데 그런 면에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은 기업이죠?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방산과 함께 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로봇주들 수급이 좀 상당히 괜찮은 네, 상태에서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워낙에 이제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좀 있는 기업이에요. 타사 대비. 지금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사 대비 이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수출량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늘려 나가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협동 로봇에 대해서 특히나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말씀 주셨듯이 배당에 대한 매력을 이제 한번 말씀 주셨는데 연말 여기서- 되면 다 배당 그쵸. 쪽으로 눈이 돌아가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금 금리가 이미 높잖아요. 네. 배당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매력도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만약에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됐을 때 그대로 이 금융 쪽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 기업들의 어떤 이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험도가 지금 현재 KB 금융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 쪽엔 다 있다라고 봐야 돼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금융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이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히 손쉬운 승리를 가져가게 되네요. 67% 이렇게 가져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KB금융관에서는 가격 전략 최태규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우리 KB금융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짧게 한 5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현재는 49,550원 구간이네요. 단기적인 가격 전략으로 53,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게임 대 콘텐츠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바로 즐길거리들의 대결입니다. 게임과 콘텐츠죠. 먼저 게임주의 대작격인 크래프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게임 빅 이벤트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거기다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 슬슬 올려잡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레몽레인입니다. 콘텐츠 중에서도 최근에 레몽레인, JTBC 신작 드라마, 요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또 주가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오늘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크래프톤과 레몽레인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님 이제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네,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아까 보니까 크래프톤은 좀 약하고 레몽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 크래프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의 선택 바로 네. 크래프톤 게임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오늘 좀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레몬레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두 분의 의견.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레몽레인 골라주셨고요. 네. 자, 최태규 전문가님, 크래프톤의 강점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는 내가 이제 얘가 이제 졸졸졸 가요. 단기 조정 자리 있다고 했는데 조정 나와도 더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크래프톤 잡았고요. 일단 예. 제가 이제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1차 상승 나오고 단기 조정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 상승의 초기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 네. 충분히 더 비중 확대해가지고 좀 더 높여봐도 될 것 같습니다. 레몽레인은 그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왔나요, 오늘? 종목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뭐 화장품인가 음료수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레몬 예. 회사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레몽레이긴 한데 여기서 크래프톤의 좀 더 강점 한 표 보태주신 최태규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럼 레몽레인에 관한 얘기는 김영일 전문가님께 좀 들어보죠. 저는 네. 이제 레몽레인을 선택을 한 이유가 지금 이제 크래프톤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이 잘 나왔고 이제는 좀 신작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신작은 결국엔 뚜껑을 좀 까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플레이를 해볼 예정인데 벌써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좀 기대 중이에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뚜껑을 까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선 시장이 좀 조정 중이잖아요.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아갔을 때 이제 향후에는 좋은 수익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의 수급이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은 추가적인 눌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추세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며칠 정도의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며칠 동안 추가적으로 또 순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정도 동안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몽레인은 오늘 수급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시장에 맞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레몽레인이 레몽레인. 조금 더 메리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과 레몽레인 이쪽은요 게임과 콘텐츠이기 때문에 팬층 중에서도 아주 굳건한 팬층들이 따로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정말 오랫동안 눌려있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레몽레인 최근에 뭐 기세를 잔뜩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장은 특히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크래프톤과 레몽레인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가주셨는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와! 크래프톤, 이야, 네! 미안해서 제가 아니, 저도 잠깐 놀랐는데, 와, 레몽레인이 이렇게 센데, 크래프톤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팬심이 폭발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크래프톤이 거의 7화를 득표하면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야, 크래프톤의 승리, 그것도 생각보다 압도적인 그러네요. 승리여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레몽레인이 오늘 이렇게 지게 됐네요. 네, 그러면 레몽레인에 대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트레이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전 고점 부분이 28,500원 정도 수준 잡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 전고점인 28,5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롯데비죠. 이쪽 최근 들어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철도 MOU 맺었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거기다가 또 여기는 원래 방산까지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호재 소식들이 계속 안고 있어서 앞으로도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로봇주 중에서도 아주 기세 등등한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다 미래를 보고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자,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아니 미안해요. 내가 내가 원래 전패하려고. 승부의 세계는 원래 이렇게 냉정한 맞아요,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네. 아 이게 나이 먹은 내가 또 아닙니다. 골라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로봇주로 최태규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현대로템 굉장히 또 좋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대로템으로 네. 가주시는 걸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허. 계속해서 반대로 이제 현대로템 현대로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좀 밀어줬던 종목으로 쭉쭉 가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셨어요. 이쪽이 갖고 있는 매력, 장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로서 계속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테마라는 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아니면 단발성으로 한번 생기고 없어지는 테마가 있는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적으로 테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는 내년 1월 5일하고 8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세스예요. 네네네. 세스. 그럼 거기서 또 한번 로봇 관련된 애들이 또 움직임을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움직이느냐? 그 전에 움직이고. 그렇죠. 미리 기대감으로. 그때 가서는 또 맛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 봤을 때 로봇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드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현대로템 좀 갖고 있는 재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선택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두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중에 네. 이제 두 개여가지고 선택이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선 조금 더 이 갖고 있는 게 많은 현대 로템으로 손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이 좀 활발하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의 시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현대 로템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워낙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이 실질적으로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 로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장에서 승부들은 다 승부가 좀 쉽게 났어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느 한쪽으로 좀 그렇죠. 쏠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 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둘 다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종목이어서 자,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을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과연? 네, 역시! 와. 이거 보세요. 어려웠죠? 자, 그런데, 최태규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로템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일단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 돌파하면 다음 매물대죠. 31,500원까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일단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31,5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드디어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게임주 크래프톤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벌써 뭐 저점 대비 한 40%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로봇주 중에서도 참 잘 가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크래프톤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선택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결승전의 대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택규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공교롭게도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게 동정표야, 동정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승전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냉정을 찾아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크래프톤. 크래프톤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의 선택 크래프톤 게임주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오늘 또 저를 철저하게 밀어주시기로 하신 것 같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분 다 크래프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표씩 보태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크래프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요게 좀 더 괜찮다라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골라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레인보우하고 이 크래프톤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 네. 아마 이제 레인보우는 이 토끼고 이 크래프톤은 거북이 같아요.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짧게 빨리 보고 싶으면 레인보우 할 것이고 조금 길게 나는 천천히 투자하면서 갈 거야 하면 크래프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스타일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은 좀 걸음도 빨리 걸으면 숨이 차.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크래프톤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주인공이 거북이잖아요. 네. 그 결국 이기시려고 하는. 맞아요. 네, 나중에. 나중에. 자, 이렇게 어쨌든 크래프톤이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멀리 결국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크래프톤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택해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선배님의 큰 강하신 그림이 것 같아요. 아니었나? 강하셨어요, 지금. 강하셨어요. 큰 그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네, 어찌됐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랐는데 네.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크래프톤은 약간 이제 장기적인 레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눌림 구간에 모아갈 때 이미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면 신작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 시간만 좀 들이면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이 로봇주들이 일제히 탄력이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수급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히 또 이 이끌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력적이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봐도 순환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단기적인 방향에 집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번 선택도 쉽지는 않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놨을지, 자, 그 결과를 확인하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과연? 이번이, 가장 어려운 승부였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53% 득표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게임즈 크래프톤을 누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상형 월드컵의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크래프톤부터 알아볼까요? 최태규 전문가님, 가격 전략. 네, 크래프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목표가 한 28만 원 정도. 짧게 봤을 때 그 정도고요. 자,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이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현재 23만 6,500원 구간인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려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우선 금요일 날에 매물대를 한 차례 또 소화를 해줬기 네.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전고점인 39,000원까지 봐도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공개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태규 전문가님 있으시죠? 네, 제가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이 조정 겁먹지 마시고요. 네. 이게 언제든지 매수 기회입니다. 그 근거 멋지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6시입니다.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인데요. 조정이 있을 때 이것도 언제나 매수 기회라고 하시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시장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